Welcome, Madame and Monsieur. Monsieur. Madame and Monsieur. Any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만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거의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나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지? 이것저것 했습니다. 오랜만에 촬영도 주말에 했었고, 주말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에 촬영을 했고, 그 전에는 음악 작업도 계속하고, 언니도 도와주고, 남자친구 도와주고, 제 자신도 도와주고, 가족이랑도 시간 보내고, 친구들이랑도 시간 보내면서 잘 지냈는데,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비도 오고. 저번 주말이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한테는. Anyway.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제 인스타그램에도 여쭤보고, 절 팔로우하지 않으신다면 팔로우해주세요. 저 가만씨, 인스타도 있고요. 가만씨. 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의 개인적인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무튼 네, 여러분한테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여쭤봤었는데 너무 좋은 주제를 던져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음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몰아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세 번째 토픽으로 잠깐 여러분과 수다를 떨 주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빰빰빠바 빰빰빠바바바바밤 치바바 치바바바밤 빰빰바바밤바밤 바바바바 섹스 앤 더 시티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그룹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했는데 섹스 앤 더 시티를 보고 자란 세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저희 세대, 30대 세대가 마지막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제가 데저트 아일랜드 탑 5 쇼를 뽑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무인도에 가져가서 볼 수 있는 5개의 쇼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섹스 앤 더 시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잠깐 이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무인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쇼 중에 5개의 쇼를 계속 볼 수 있다고 치면은 어떤 걸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선 섹스 앤 더 시티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고려할 게 정말 많잖아요. 너무 짧은 시리즈면은 또 그렇고, 우선 탑3만 전 우선 뽑아볼게요. 이거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선은 첫 번째는 섹스 앤 더 시티. 왜냐면은 즐겁고 계속 뒤에 백그라운드에 틀어놓으면은 외롭지 않을 것 같고, 대사를 대부분 외웠는데도 계속 외울 만한 대사들이 많아서 섹스 앤 더 시티를 뽑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주제가 된 거겠죠.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는 항상 맑음. It's always sunny in Philadelphia.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그 쇼 크리에이터 3분이서 팟캐스트도 꽤 오래 이끌으셨는데 지금은 안 하신 것 같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그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시작했다가 이건 내 스타일 아니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자 이랬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다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중독될 정도로 대사 약간 외울 정도로 많이 돌려봤고, 세 번째는 스킨즈요. 영국 스킨즈는 제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때는 아이팟이 있었거든요. 아이퍼드. 그 화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모내서 아시죠? 이렇게 아래 동그라미 있고 스티븐 잡스 아저씨가 약간 좀 아이코닉하게 만든 디자인이잖아요. Anyway, 거기다 제가 스킨즈 시즌 1, 2를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좀 야한 장면인데, 야한 장면 나오면 애들한테 모여가지고 그거 보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쇼들 정말 많죠. 뭐, 화이트 로터스 지금 시즌 3 종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트 로터스 시즌 1, 2 너무 재밌게 봤고, 플리백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즌 2까지밖에 안 나온 쇼가 있지만,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많죠.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거 적어놔야겠다. 데저트 아일랜드 픽스. 그래가지고 뭐 뷰티픽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쇼 아니면은 뭐 내 방에 있는 뭐 아니면 옷 막 이런 게 한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Anyway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섹스 앤더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 섹스 앤더 시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있겠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아이코닉한 쇼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섹스앤시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거의 6년이죠. 6년 동안 HBO에서 한 것 같아요. HBO라는 미국 채널에서 한 시트콤이고요. 6시즌 총 94개의 에피소드가 방영이 되었고 원래 원작은 캔디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여성 저널리스트 분의 동의한 이름의 책을 베이스로 한 쇼라고 해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섹스 앤더 시티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첫 시즌에서도 첫 에피소드 몇 개는 약간 좀 캔디스 부시넬의 책의 형식과 굉장히 비슷한데 나중에는 섹스 앤더 시티는 그 드라마 안에서의 틀을 좀 더 찾아간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굉장히 대충 얘기하자면 4명의 캐릭터가 주를 이루는 쇼예요. 그래서 근데 메인 캐릭터는 캐리가 가장 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만사, 샬롯, 미란다 이런 4 여성 캐릭터가 30대 나중에는 40대까지 가면서 뉴욕에서 겪는 뭐 러브 라이프, 뭐 섹스 라이프,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유머러스하게 담은 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또 하고 그렇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은데 넌 섹스 앤더 시티에서 어느 캐릭터야? 라는 얘기가 좀 약간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캐리는 조금 어떻게 약간 좀 자유롭고 굉장히 패션에 물론 내 캐릭터 모두 패션에 굉장히 진심이지만 캐리가 정말로 패션에 진심인 캐릭터로 나오고 좀 호플레스 로맨틱이라고 하죠. 약간 좀 사랑을 중요시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고 미란다라는 캐릭터는 변호사 캐릭터예요. 하버드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캐릭터고 커리어에 굉장히 포커스된 커리어 워먼으로 나오고 약간 좀 성격은 약간 좀 차도녀 스타일에 좀 가깝지 않나 싶어요. 세 번째 캐릭터는 샬롯이라는 캐릭터고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캐릭터로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되게 트레디셔널한 여성성에 비춰지지 않나 싶어요. 결혼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고 옷 입는 것도 약간 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즐겨 입는 캐릭터고 마지막 4번째 사만타라는 캐릭터는 PR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고 가장 섹스에 대해서는 가장 오픈 마인드고 그게 옷에도 굉장히 비춰지는 굉장히 노출도 많이 입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볼드한 컬러를 많이 입는 캐릭터 이렇게 4명이서 계속 쇼를 이끌어가는 중요 캐릭터가 4명이 나오겠죠. 제가 처음으로 섹스 앤더 시티를 어떻게 접했냐면 그때는 저 어릴 때는요. 밤에 그때는 사실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막 1인 1컴퓨터 한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TV를 새벽에 나가면은 그때 올리브 TV였던 것 같아요. 올리브 TV에서 아닌가? 온스타일에서 섹스 앤더 시티를 해줬어요. 근데 19금 이렇게 딱지 끝이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빨간색 19금 노란색이었나? 딱지가 붙어있고 섹스 앤더 시티 딱 나오면서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죠.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10대 때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부모님 인기척이 나오면은 채널 바꾸고 볼륨 엄청 줄여서 보고 사실 뭐 섹스 앤더 시티 이름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섹스를 굉장히 많이 품고도 있는 쇼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주제를 많이 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섹스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쇼인데 그리고 뭐 TV 쇼 그 에피소드 매 에피소드마다 뭐 섹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님 막 인기척 들리면은 제가 볼륨을 줄일 정도로 약간 좀 자극적인 쇼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섹스앤더시티를 좋아했고 사실 저는 아직도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엄마랑 섹스앤더시티를 가끔 봤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땐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막 TV 밤에 엄마랑 보다가 섹스앤더시티 나오면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엄마랑 그냥 봤어요. 근데 약간 좀 야한 장면 나오면은 안 보고 아니면 채널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 했는데 그 사실 어머니가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약간 좀 보수적인 면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픈마인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엄마가 저를 40대 낳으셨나? 40? 네. 굉장히 늦게 저를 보셨는데 그런 거 따져보면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거 약간 미디어에 저를 약간 좀 가두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어 하면은 진짜 너무 막 자극적이나 너무 폭력적이나 너무 엄마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히 안 됐겠지만 섹스앤더시티 왜냐면 엄마가 섹스앤더시티를 굉장히 자주 보셨거든요. 약간 휴머러스하고 약간 좀 커리어 워먼적인 거를 좀 더 좋게 보셔서 저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튼 어렸을 때 그렇게 처음 경험을 했고 계속 성인 되고도 사실 지금은 넷플릭스에 없어가지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넷플릭스에 있었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다가 없다가 했는데 제가 그땐 다른 서브스크립션 그런 걸 해서 섹스앤시티를 항상 틀어놨고 지금도 섹스앤시티에 관한 영상들이 약간 애널리시스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캐리는 뭐 이랬다. 아니면 섹스앤시티 패션이 뭐 전반적으로 패션 문화에 대해서 끼친 뭐 영향 이런 영상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당연히 다 챙겨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뭐 섹스앤시티에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에서 뭐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풀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섹스앤더시티를 왜 좋아하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름에서 내포되고 있는 것처럼 섹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오픈된 방식으로 특히나 여성의 시선에서 섹스를 이렇게 시원하게 재밌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낸 드라마를 지금도 찾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약간 섹스라는 거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해서도 얘기가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가볍게 짓는다면 사실 성교육 시간에 제가 기억을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까지는 한국에 있었고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뭐 미국에서 성교육 시간을 경험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어린 시절로 가볼까요? 초등학교 때 우선은 첫 번째 성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로, 정자랑 남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긴다. 그리고 여자, 남자 둘 다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이 나면은 뭐 이런 데 털이 나고, 뭐 남자들은 목젖이 나오고 목소리가 뭐 로어 톤이 되고 여성은 생리를 시작하고 이렇게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배운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시간에 가서도 성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섹스에 대한 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정말 성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뭐 야동이나 이런 걸로 배우지 않았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제 부모님이 물론 오픈 마인드였지만 뭐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성교육을 딱히 해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성교육이 섹스보다는 섹스 때문에 오는 STD겠죠. 섹스로 오는 병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뭐 콘돔 씌우는 방법 이런 것까지는 뭐 하이틴 같은 거 보면은 뭐 바나나 갖다 놓고 콘돔 씌우는 법 뭐 데몬스트레이션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경험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STD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이런 거다. 그래서 프로텍션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섹스라는 게 사실 우리 세대는 많이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섹스가 굉장히 먼 것 같고 약간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 맞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에듀케이션이 없이 그냥 섹스라는 게 그냥 너무나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섹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게 야동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야동에서는 사실 섹스가 우리가 배우는 거랑은 너무 다른 시선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성행위를 해서 아기가 나오고 막 이런 건데 배웠던 건 그런데 야동은 사실 너무 자극적으로 그리고 저는 여자로서 내가 원하는 섹스가 저런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이 야동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 위주의 야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행복감은 사실 굉장히 뒷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섹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고 싶어도 알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섹스 앤 더 시티가 뭐 성교육용의 드라마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섹스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가볍게 느껴야 된다고 믿지는 않지만 가볍게 느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옵션을 저한테 줬던 첫 번째 매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 섹스앤시티가 너무 웃기거든요. 굉장히 캠피하고 웃긴 시트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저는 섹스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시각으로 섹스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4명의 캐릭터가 섹스를 받아들인 태도도 다르고 섹스를 하는 태도 말고 또 그냥 섹스를 다루는 자세가 굉장히 다루는 자세? 그냥 섹스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섹스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랑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랑 아예 다를 수 있잖아요. 나의 성 경험이 다른 사람의 성 경험이랑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른 사람이랑 다를 수 있고 약간 그거를 굉장히 쉽게 보여줬던 그리고 저한테는 처음으로 그런 자유로움을 보여줬던 그런 쇼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프트 스팟에 이 쇼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섹스 앤 더 시티 나오면 섹스 앤 더 시티 이꼴 패션이죠. 제가 진짜 섹스 앤 더 시티를 정말 진짜 수없이 많이 돌려봤는데 그리고 제가 막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차려입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섹스 앤 더 시티를 진짜 돌려봤거든요. 막 15초 빨리 감기 하면서 내가 맞다 이런 옷도 입었지 이런 옷도 입었지 이런 옷도 입었지 막 이러면서 봤던 쇼인데 패트리샤 필드라는 스타일리스트가 처음 한 쇼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패트리샤 필드라는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이 패션이라는 인더스트리 안에서 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 쇼죠. 섹스 앤 더 시티가 존재하기까지는 제 생각엔 패션에 그런 요소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쇼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캐리가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에 유명하게 팬디 바게트 백이랑 마놀로 슈즈를 길거리에서 누가 뺏어가는 씬도 있고 패션쇼가 나오는 씬도 있고 굉장히 많죠. 마놀로 블라닉 신발을 누구 집에 가서 잃어버렸는데 그 에피소드도 있고 굉장히 프라다
매장에 남자친구를 버거를 데려가는데 그게 굉장히 뭐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를,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정도로 패션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쇼잖아요. 보신 분들 한 에피소드라도 보면 굉장히 그게 클리어한데, 사실 보는 재미가 너무 좋고, 저도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패션 트렌드에 크게 따라가는 거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클래식하고 멋있고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제 생각에는 임팩트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무드보드에 항상 존재할 만큼 클래식하고 멋있는 아웃핏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막 섹스 앤 더 시티를 얘기하는 자리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래서 who are you?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which one are you? 그 중에 누구야?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나뉜다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좀 어드벤처러스하고 하지만 좀 보수적이지만 사랑을 좀 더 약간 해보고 싶고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어프로치하는 사람이라면 캐리, 그리고 좀 더 섹스에 굉장히 도발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약간 원 다이멘션으로 캐릭터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무튼 약간 좀 굉장히 커리어 오리엔티드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란다. 그리고 4명 중에 가장 보수적인 가족상을 생각하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데이팅을 하는 샬롯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 생각에는 저는 캐리랑 사만타의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옷 입는 것도 사실 저는 그 4명 다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 4명 중에 4명의 클로셋, 그러니까 옷장을 다 내가 끄집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사실 어려워. 캐리 70%, 사만다 30%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리는 굉장히 얘기한 것처럼 미란다라는 그 로여 변호사 분은 캐릭터는 수트가 굉장히 많고 조금 그렇게 오피스웨어를 굉장히 멋있는 색깔을 많이 쓰면서 입는 캐릭터고, 나중에 가면서 달라지긴 하지만 사만타는 조금 더 컨서버티브하고 조금 더 몸이 가려지고 굉장히 약간 트레디셔널한 뷰티 스탠더드에 맞게 입는 캐릭터고, 사만타는 굉장히 섹시하고 굉장히 강렬하고 한 빨간색 약간 좀 굉장히 강렬한 컬러를 잘 쓰고 애니멀 프린트를 굉장히 잘 입는 캐릭터고, 캐리는 정말 진짜 지 입고 싶은 거 다 입는 캐릭터거든요. 이것저것 다 입고 근데 그걸 소화를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인스퍼레이션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쇼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인스퍼레이션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가장 많이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캐릭터는 사실 캐리랑 사만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샬롯, 미란다는 저랑 약간 느낌이 먼 것 같아서 그렇지만, 네, 섹스앤시티라고 하면은 사실 패션이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데, 정말 패트리샤 필튼 이때는 정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명품백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약간 저랑 지금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사실 잘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레이블에 대해서도 크게 브랜드는 좋아하지만 라벨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약간 느낌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섹스 앤 더 시티 때문에 드린 백이 디올 새들백이거든요. 캐리가 많이 들고 나와서 엄청 회자가 많이 됐다는 백인데, 지금 사실 최근에 Y2K 패션이 리바이벌이 되면서 디올 새들백이 다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진짜 존 갈리아노 때 그 프린트들이랑 제가 사실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건 레오파드 프린트가 있거든요. 그 약간 빨간 디테일이 나오는 새들백이 있는데, 디올 새들백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anyway. 네, 패션이 정말 재밌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섹스앤시티 에피소드 하나는 봤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섹스앤시티를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멋있는 여성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인 여성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인데 얘기한 것처럼 4명 다 커리어 우먼의 캐릭터들이 이 스토리를 6시즌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4명 다 일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고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멋진 파티를 해. 그러면은 사만타가 그 파티를 열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름들이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막 들어가고 되게 연줄이 좋고 머리도 좋고 커리어의 인지도도 높고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 4명이서 이 쇼를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지금 30대가 됐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30대랑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감이 있는데 다른다는 맥락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막 파티 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 좀 MBTI 안에서 좀 더 I에 가까운 사람이 돼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약간 그런 멋있는 성인이 되는 거를 굉장히 섹시하고 멋있고 쿨하게 풀어내가지고 이 쇼를 좋아하기도 해요. 막 파티 항상 다니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들은 다 잘하고 뭐 파티가 아니더라도 진짜 막 멋있는 레스토랑에 여자 4명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칵테일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칵테일 아워도 가고 뭐 밤에 매트네 약간 영화 보러도 가고 뭐 쇼를 보러도 가고 아니면 친구가 쇼를 한대 아니면 갤러리 오프닝 을 한다고 가서 다 쫙 빼있고 갤러리 오프닝 가서 칵테일 마시면서 아트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그리는 정말 멋있는 여성의 삶이었던 거랑 굉장히 삶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멋있잖아요. 섹스앤시티는 물론 요즘에 캔슬 컬처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 얘기도 많고 특히나 캐리라는 캐릭터가 이쁨을 받기만 하지는 않는 캐릭터로 변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어른이 돼서 다시 섹스앤시티를 정주행했을 때 20대 초반 말고 꽤 최근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정주행을 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첫 에피소드 1부터 근데 캐리라는 캐릭터를 마냥 좋아하기만은 힘든 캐릭터더라고요. 저도 사실 동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막 캐리를 턱식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한다고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걸 배제해놓고 캐릭터를 좀 본다면 로맨틱한 시선으로 이 쇼를 본다면은 그냥 4명의 멋있는 커리어 워먼들이 자기 할 일 하면서 삶을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쇼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생각해보자면은 시즌 6에 캐리가 잠깐 파리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서 뭐 칼럼은 거기서 쓸 수도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생각해보면은 디지털 노마드의 제가 첫 노출된 디지털 노마드가 캐리가 아닐까 싶어요. Anyway. 그게 가장 멋있었고 4번째로 마지막 이유로 제가 섹스앤시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많은 쉐입을 보여줘서 제가 섹스앤시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당연히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겠죠. 당연히 섹스앤더시티 그러니까 이름이 섹스앤더시티인 만큼 섹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남자친구 얘기 중간에는 여자친구 얘기도 나오고 애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중점적인 스토리 플롯 포인트일 때가 많았는데 특히 캐리의 러브 라이프가 근데 사실 그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이코닉한 씬이 있는데 캐리의 생일이었는데 파티를 하기로 했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못 오고 실망을 한 캐리를 애들이 데리고 나와서 항상 브런치 먹는 거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 애인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샬롯이 뭐 아마 우리가 서로의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어. 남자들은 그냥 재미를 보는 요소일 뿐이고 우리가 서로의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마인셋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진취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친구를 우선으로 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봤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진 않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도 사실 사랑에 이렇게 비춰서 나오고, 에로스적인 사랑, 전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뭐 주워들은 거 있어서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애인에 대한 사랑도 있겠죠. 근데 그 애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버전으로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는 사만다라는 캐릭터는 남자친구는 좋지만 절대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애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비춰지고, 그리고 뭐 미란다라는 캐릭터를 비춰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인 태도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덜컥 이 남자의 아기를 갖게 돼서 이 아가를 낳아서 기르는 싱글맘에 대한 아가에 대한 사랑, 그거를 또 남편을 배제한 엄마, 그러니까 퓨어한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샬롯의 캐릭터를 봤을 때는 사랑이라는 채도가 굉장히 많지만 샬롯은 굉장히 페어리테일, 약간 동화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뭐 시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가정을 꾸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볼 수 있고, 네, 약간 좀 나중에 섹스앤시티라는 쇼가 끝나고 영화가 또 두 편이 만나지고, 또 속편으로 And Just Like That이라는 드라마를 지금도 시즌 2개를 했고 아마 시즌 3가 나오는 거라고 들었는데, 시즌 1에서 캐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미스터 빅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첫 번째 에피소드, 시즌 1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약간 과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보낸 이후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무겁지만 해야 되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라는 모티브를 풀어내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넓은 쇼라서 사실 저는 섹스앤더시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렇게. 근데 진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섹스앤더시티 안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섹스앤더시티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겠죠, 아마. 네. 만약에 보신 분들이 이걸 듣고 계시다면 혹시 어떤 캐릭터랑 자기랑 가장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시 아래 적어주시면은, 왜냐면 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 물론 섹스앤더시티를 본 친구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저만큼 섹스앤더시티에 진심인 사람은 제 주변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섹스앤더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네, 꽤 오랜 시간 떠들었는데, 혹시, 사실 섹스앤더시티 하면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당연히 좋아하는 쇼가 있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지금 갑자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꼽는다고 생각을 하자면, 네, 꽤 오래 생각해봤는데, 그걸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뽑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이게 몇 번째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네. 근데 캐리가, 남자친구가 쇼 시즌 6개를 진행하면서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에이단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요.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에피소드 너무 귀엽거든요. 저는 그 에피소드를 진짜 좋아하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다시 헤어졌다가 에이단이라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거든요. 그 에피소드도 너무 이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별로 봤을 때 캐리가 에이단을 만나는 시즌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캐리 브래드셔, 그러니까 사라 제시카 파커가 그때 가장 이뻤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눈에는. 그게 시즌 3랑 4? 5? 기억은 안 나네. 무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즌은 아마 총
통틀어서는 시즌 3를 가장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Anyway, 섹스 앤더 시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들으시면 사실 재미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에피소드도 한번 열심히 씹으려 봤는데 anyway, 네, 지금 정말로 섹스 앤더 시티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인생 드라마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신 분이 계시더라면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았다, 아니면은 뭐 섹스 앤더 시티 관한 뭐 썰이나 아니면 재밌는 뭐 생각이나 풀어주시면은 저도 읽어보면서 좀 공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보시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가만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가만씨에 대해서 더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가만씨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히 한번 씹으려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히 한마디 씹으리자면, 감히 한마디 씹으리자면 가만씨